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금요일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또 엄청 덥다라고 벌써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좀 기분을 나름대로 상쾌하게 가지시지 않으시면 그나마 이 날씨 버티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더라도 그래도 기분은 좋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음악처럼요. 자, 이번 주 승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폭염을 이기는 금요일의 남자 배정호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남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아, 요새 뭐 하수도가 막힌 집이 많은 그럼요. 모양이죠. 예. 폭염도 뚫는다, 뚫는다, 폭우도 나오고. 와, 근데 아유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근데 그 기네스북 같은 데는 정치 이런 거 안 다루나요? 기네스북 자체가 탄핵 이거는 한 이 두 달 만에 막 이 탄핵 이거 기네스북이 오를 만할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자 개딸 분들이 좀 그런 부분 좀 기네스북 등재를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죠. 아니, 뭐 충분히 뭐. 오를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근데 오르면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과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탄핵은 지금 보면은 기네스북에 충분히 오를 만한 그런 기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충분히 오를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게 전혀 그렇지 왜냐면 않아요. 그 역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루스벨트 그거는. 대통령이 그럼요. 예. 그게 그분이 4년 동안 600 예, 몇 수백 회를 건 했을 했어요. 거예요. 수백 건. 예, 예.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단시간 내에 대한민국도 한번 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에 45회인가 아마 그랬기 했죠. 때문에 앞으로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 탄핵은 19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했던 그 탄핵 건수하고 지금 거의 맞먹는 건 알죠? 뭐 너무 세월이 우리가 그렇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론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올림픽이 그나마 있어서 이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네네. 우리한테 이렇게 참 그 정말 신선함과 맞아요. 기쁨과 막 이런 거를 딱 전해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정말 전 이후에 스포츠 얘기할 때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 다시 이제 정책으로 돌아가니까 막 기분도 처지고 좀 그런데 뭐 그래도 해야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두두두두두두두두 제가 이거 두들겨 들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 대표로 한번 네. 한동훈 대표를 승자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 이유요. 승자 실질적인 여당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금주에 완성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의 수장은 왜 수장이겠습니까? 두 가지. 한마디로 자금줄과 인사권 이 두 개로 그렇죠. 이게 조직을 끌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 당대표 대선 7.23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다음에 당의 살림을 한마디로 자금을 총책을 하는 사무총장은 박정아 그 전 비서실장으로 지금 사무총장을 꾸렸고. 예, 박정아 의원은 비서실장이고 비서실장으로 예. 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당 사무총장도 선임을 함으로써 그렇죠. 자금과 관련된 살림과 관련된 리더십은 딱 꾸렸는데 예. 인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무총장을 서범수 이제 약간 이름을 좀 해. 예. 서범수 사무총장을 했고 정책위 의장 이 직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당대표 선출 후 일주일 만에 독대를 하면서 인사권에 관해서도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는 그 뉘앙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독대를 그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책의 의장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세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최고회의에서 실질적인 어떤 5명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든 인사든 또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실질적 리더십을 이번 주로서 완비했다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번 주에 정치적 어떤 승자는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독대를 했는데 90분간이나 끝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전 정책위장을 유임시켜달라.
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그거는 거죠. 전원이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다 대부분 보도까지 다 됐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게 제가 볼 때 더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정정식 전 정책위장이 바로 사퇴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사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지금 5대 4로 최고위원회 우세를 점한 거는 맞으나 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 장악력을 지금 확보한 거는 맞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의 충돌은 언제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봐요. 앞으로 부딪힐 때는 많겠지만 어쨌든 최소한도 그래도 이제 이 정책 근데 사실 그 정책위의장이 원래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네네. 네, 근데 이번에 완전히 주목을 받게 됐어요. 네. 이번에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한 명이 친윤과 들어가는 친한 그렇죠. 예, 지도부에 5대 4냐 4대 예. 5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는 정정식 전 의장이 있으면 5대 4로 친윤 예,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지금 5대 4에서 4대 5로 친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우세를 저먹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이게 주목을 받는 거지. 당을 이제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접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승자죠. 부분. 아니 승자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승자 네. 오케이. 그 승자는 누구세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승자. 예, 제가 생각하는 승자는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하 왜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초반에는 좀 레이스가 부진했어요. 아시겠지만 제주부터 인천 그래가지고 강원도 TK 지역 갔는데 거기까지는 4위였거든요. 예. 근데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에서부터 계속 1위 차지하고 예. 그다음에 또 충청도 지역에서 1위 차지하면서 예. 지금 2%포인트 내로 지금 좁혀졌거든요. 1위 정봉주하고. 근데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권리당원 비중이 한 30% 가지고 있고 또 호남이라는 상징적인 기반 또 호남 같은 경우 선택하면 민주당이 흐름을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역전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역전의 주인공은 김민석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서 승자로 꼽았습니다. 예. 은메달인데 금메달이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제 그 페이스를 앞으로 따라가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정봉주 후보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에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본인의 차에 타서 유튜브에서 김민석 후보하고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정말 명심을 정말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등을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다. 저는 약간의 그 형용 모순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다음 주에는 뭐 물론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이번 주에 승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이미 승자다.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여론조사는 잘 아시죠?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추세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5개 지역에서 연속 1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정봉주 전 의원을 조금 껄끄럽게 생각하나요? 왜 정봉주 전 의원을 껄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고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의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대책본부에 총괄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게 집권 플랜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집권 플랜의 본부장이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된다면 수석 최고위원 되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설화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공천 됐다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상징이 좀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안정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명심 얘기했는데 좀 명심을 실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환점이 된 것 같고 또 플러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들은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 해도 아까 말씀드린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되는 것은 좋으나 예.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도 되나요? 아니 뭐 저는 그 실제로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카니발 차에 타고 이재명 TV에 옆에 지나가면서 이거 김인석 최고 후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시비가 이니까 지금 최고위원 후보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 본인의 차에 태워서 본인 유튜브에 각 후보들을 태워서 어떻냐라고 묻는 그 모습 제가 정보력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그 비판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 정도로 이렇게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 아직까지도 역전을 못했죠? 그 제가 부분도 볼 참 때는 궁금한 것 이제 같아요. 우리 그 변호사님은 좀 내로남불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하면 잘못했고 국민의힘이 하면 잘했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러닝메이트를 했어요. 자, 러닝메이트 하시죠. 장동혁, 박정훈, 진정호. 자,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러닝메이트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난 좀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최근 5개 지역을 1등을 났다니까요. 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근데 이제 그게 뭐 하여간 어쨌든 이거 팩트라니까요. 네네. 예. 뭐 더 싸우시려면 그럼요. 더 싸우시고. 네. 아니 싸울 게 자, 아니고. 그러면 자 이제 패자. 네. 야 패자. 저는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 국민의 누구 공격수. 개인을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 하는지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요? 관심 못 끌죠. 관심 못 끌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패자로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8월 달 파리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7.23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용기로 무슨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18 전당대회 제가 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8월 11일까지 올림픽이 되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중하순에 이 전당대회 시점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갔고 최근에 더불어서 뭐 올림픽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선전하다 보니까 정치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 선거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인데 하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이 멀어지고 뭐 좀 전에 뭐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1등이다 뭐 승자라고 얘기하지만 주 메뉴에 관심이 있지 거기에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원들조차도 이게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켜서 이 포지티브 긍정적인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전당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점 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주의 패자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흥행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책이나 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흥행에 실패한 이후로는 이제 전대 투표율이 낮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흥행은 좀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흥행이 이제 감사합니다. 떨어지는 거는 아니 뭐 팩트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확대명이 미리부터 정해져 버렸고 상대 도전자가 한 자릿수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보나마나 이게 결과가 뻔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후보가 몇 명이 됐잖아요. 뭐 거기도 어대한이 됐지만은 그래도 나머지 2, 3, 4위 후보가 뭐 연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또 뭐 한동훈 후보를 낙마시킬 엄청난 또 폭로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투표율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떨어졌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전대 때는 47%인데 이번에 7%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40%.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8%포인트였는데 떨어져가지고 32%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 투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보면 지난번 전대보다 투표율이 떨어진 그 낙폭은 국민의힘이 더 큰 거예요.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조용한 그런 지금 상황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이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추악한 폭로가 있었잖아요. 뭐 청탁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문자가 있었다라든지 또는 뭐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든지 이거 다 지금 손잡고 감옥 가냐? 이런 지금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폭로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전대 그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없어요. 그렇다면 종합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종합해서 평가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패자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근데 왜 지지율이 지지율이 아니죠. 그렇지. 자, 이제 또 지지율 말씀하시면 제가 숫자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숫자 얘기 하셔도 돼요. 제가 벌써 찾아놨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하시면 돼요. 예, 아유, 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 놀란 가슴을 여기서 가라앉히고 4부에서 계속 얘기를 차라리 나눠보죠. 징계를 받아버리죠. 뭐. 예, 3부에 이어서 4부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지금 이 나이가 들으니까 누가 패자를 지금 이제 했죠? 패자 제가 먼저 저기 패자 이제 했죠. 제가 하세요. 예. 저는 패자 윤석열 대통령 꼽았습니다. 예. 자, 왜 꼽았냐고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집권 3년 차 맞아가지고 부분 개각했지 않습니까? 5개 장관급 인사를 했는데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뭐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래서 뭐 국정 운영 기조로 이제 민심을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한 거 보니까 정반대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인사한 것 같아요. 반성도 없고 쇄신도 없고 또 국민 통합도 없는 좀 이념 편향적인 인사 또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여론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적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극자에서 극우로 변신해가지고 완전히 극우 보수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분을 인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 김한수 이분이 보니까 기재부 출신이더라고요. 환경 분야에는 이제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또 발탁을 했고 또 8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했는데 용산 비서들을 대거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임기 후반에 이제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인데 문제는 국민들하고 역행하는 이런 인사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임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요. 김어준 씨 여론조사 의사죠. 여론조사. 아니, 저는 조원 CNI도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꽃인데요. 이게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인 것 같고 일단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여론이란 건 뭐 흐름이 큰 게 이제 뭐 출렁출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그렇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후보들이 서로 싸우고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쑥
올라갔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하는 것 같이 지나고 있는데 지지율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 그 어떤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먹고 사는 일 하고 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1일 1탄핵, 1일 1청문회, 1일 1특검 정략적인 얘기만 주야장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표를 안 주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체코 원전 수출 24조 그리고 또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우리 태극 전사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 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올림픽위원회 자체에서도 대한체육회 자체에서도 이거 뭐 5개 정도 따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성적을 내면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젠다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임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 관련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이고 더불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민주당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간다고 했죠. 이제 안 도망갑니다. 이젠 정면 승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탄핵의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거 미리 얘기해두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배종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조원 CNN은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RDD를 이용한 ARS 방식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럼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좀 법률가인데 굉장히 좀 문학적인 소양이 충분한지 막 과장법이 좀 심해서. 제가 원래 국어 국문과 가려고 하다가 목사리즘이 어려워서 법학과를 갔었죠. 굉장히 좀 법조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1일 1특검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특검 지금 2개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최상병 특검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사 특검 2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일 1특검이라니까 그건 너무 과장법이 좀 지나치고 또 1일 1탄핵도 그것도 사실 너무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일주일에 때는 하나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팩트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먹사니즘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반대할 사람 없네요. 이런 게 왜 나오냐면은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5만 원 지원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민생이 정말 힘든 건 알죠. 그리고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 걸 알죠. IMF보다 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1번이 뭐냐면 자, 아니 긍정평가가 그렇잖아요. 20%밖에 안 나와요. 20%밖에가 아니고 20% 20% 대겠죠. 20% 대를 얘기하는 밖에라고 얘기를 했기 20% 때문에. 대밖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좋아요. 정확하게. 예. 자, 그 이유가 1번이 뭐냐면 민생 경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경제 너무나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고 그리고 탄핵이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이 자충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이 자충수가 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25만 원 돈 주는 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돈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 직접 현금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한때 각
유력 언론 사설에도 나오는 것이 미국 일부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000 정도 이렇게 그 기본소득 실험을 좀 일부 해봤죠. 주가 아니고요. 딱 한 군데입니다. 알래스카 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딱 한 했더니만 군데예요. 4년인가 했었는데 그에 따른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주는 지금도 주긴 줍니다. 근데 예. 거기는 뭐냐면 자원을 판 돈 가지고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뭔가 계속 예. 부가가치가 그 펀드가 창출이 있어요. 되니까 펀드가. 그걸로 네, 네. 되는데 지금처럼 사실상 추경해가지고 13조 내지 15조 되는 것을 퍼주는 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알래스카 주는 인구가 적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도 해본 결과는 뭡니까?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은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은 또 25만 원씩 한다고 하지만 25만 원의 도대체 근거가 뭔가 했더니만 지난번 코로나 때 4인 가족 100만 원 했으니까 나눠서 4인 가족에서 25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입니까? 두루뭉실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 오늘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면서 말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25만 원을 그것을 지역 화폐로 해가지고 발행하는데 그것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하고 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매몰 비용 더불어서 그거를 카드깡 같이 해버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화폐 승수 효과 한마디로 돈을 풀면은 그것을 소비가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소비가 진작되는 그런 효과도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는 오히려 없어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데 14조 내지 17조 같이 풀어버리면은 그에 따르는 그 민생이 어려워지는 거 그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대 없이 어려우니까 그냥 돈 풀자? 그것은 내가 어려운데 돈 주자라는 걸로 해서 표 사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제 네. 세 가지를 문제에 삼고 있어요. 하나는 재정 건정성 문제, 두 번째는 현금 살포 문제, 세 번째는 보편 현금성 지역 문제. 지원이죠. 근데 첫 번째로 현금성입니다. 이제 현금 또 아닙니다. 현금 살포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금성 살포로 또 최근에 바꾸는데 자,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 총선용 현금성 살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총선 끝났어요. 네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살포가 아닙니다. 지역 화폐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현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예, 잠깐만요. 지역. 앵커님은 이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아니 현금 그다음에 성이니까 두 현금이잖아요. 번째로 그다음에 보편 지원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차등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만이 금과 옥조는 아니다.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 저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 지역 화폐성으로 저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풀어서 경제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전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뭐 지원을 많이 하냐 했는데 그때 미국, 일본은 더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어려우면 왜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근데 더 많이 지원을 했다는 게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은 미국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이 또 코로나입니까? 그리고 알래스카 얘기를 했는데요. 알래스카하고 이거 전혀 다른 거 알죠? 알래스카는 근데 왜 그는 전혀 다른 걸 갖다가 이거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그러면 기본소득이 아니잖아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살포가 아닌데 지역 화폐래. 화폐가 현금이고 화폐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다르죠.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 상품권을 하는 게 왜 현금성이에요 이게? 지역 지역 상품권을 화폐라며요, 하면 지역에서 다 아까. 상품권 싸는데 이게 무슨 현금성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게 왜 현금성이라고? 아니 잠깐만요. 언론에서 이거는요. 표현을 하냐면 앵커는 진행을 해야지. 아니, 2대1로 아니, 하면은 산만해져 진짜. 아니 개념적인데 내가 우리 신 교수님 굉장히 존경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이 너저분해진다고요. 현금성이라고 아니 얘기하는 앵커님은 이유는 그냥 앵커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상품권을 했을 제가 때 얘기할게요, 그 그러면. 기업이 그래요. 그 얻은 쪽이 최 변호사님이 아니 하세요. 현금성이라는 건 그건 개념 정의를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카드깡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이 자, 아니고 말 잘했어요. 상품권을 주면은 그거를 써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카드깡해서 그 사이에 5% 10% 있는 것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 잘했어요.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자,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 말씀 잘했어요. 아니 지금 이제는 제 차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카드깡 이제 제 얘기하니까 차례잖아요. 아니 저도 짧게 얘기할 거예요. 제 카드깡 차례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예. 자 현금성이면 카드깡 할 필요가 없죠. 지역 상품권이니까 카드깡 하는 거잖아요. 카드깡 하면은 그 돈으로 해가지고 카드깡해서 현금으로 내 손에 들어온 다음에 그거를 자기 있는 빚 갚고 뭐 하지 그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 그래서 화폐 승수 효과가 없다는 전문 용어를 제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더불어서 얘기잖아요. 아까 얘기한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승부처를 또 해야 돼요. 네네. 승부처 말씀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사리즘 하는데 맨날 정치 얘기만 하지 말고 저는 승부처 파리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부분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말 국민들이를 단합하는 그게 바로 스포츠인 것이고 저도 이제 헌법 할 때의 헌법을 보는 눈 그게 어떻게 보면 동화 통합의 계기가 이런 축제, 스포츠 제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고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나뉜 어떤 그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뭐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인데 그 사이에 뭐 대선, 총선으로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뉘어 있지만 이번에 뭐 누가 뭐 전라도 선수가 금메달 땄다. 경상도 선수가 금메달 땄다. 그걸로 금메달을 나눕니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에 있는 건아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아름답게 뜨는 모습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통합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부처라라고 하지만 외국 선수들과는 승부처지만 오히려 이 월드컵을 통해서 흩어진 대한민국이 올림픽이요? 예. 올림픽이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시적절한 이벤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올림픽에서 막 우리나라 이름도 다 바꿔서 부르고 남수단 같은 경우에 국가를 이게 또 딴 나라 그렇죠. 국가를 네. 틀어주지를 않나 여기 그리고 뭐 좀 아까 우리가 이부에서 얘기했는데 그 세느강에서 구토하고. 저하고 구토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죠. 과연 선진국이 선진국인가? 오히려 저도 뭐 미국에서 유학도 해보고 살아도 보고 다른 데도 다녀봤지만 정말 대한민국 헬조선이 아니고 정말 선진국 살기 좋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런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서도 저는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에서 얘기하는 헬조선 프레임 정말 살기 어렵다는 그 프레임 우리 스스로 깨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승부처 승부처 저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 예, 뭐 탄핵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받아들인다는 오늘 거.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을 했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 전임자들하고 다르게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무정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직무정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방통위원회는 이제 식물방통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1인 체제로 전락하게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뭐 EBS 이사 선임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뭐 MBC 연말에 또 재허가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뭐 또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이런 것도 못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놨거든요. 이사 선임. 이게 2인 체제에서 한 게 위법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론이 또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가처분 신청하는 거죠. 가처분. 네네. 그래서 국정조사도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체제에서 새롭게 이사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이게 12일 날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또 뭐 카드 관련해 가지고 법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뭐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또 고발까지 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를 파헤쳐 가지고 지금 여론전으로 압박하겠다는 거에서 도대체 과연 앞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버텨낼 수 있을지 상당히 험난한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스토킹 방지법 위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업무를 방해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내 편 MBC 구하기가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저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게 거의 우리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번 탄핵하려고 하다가 이게 사퇴하고 두 번째 사퇴하고 세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나홀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보면 절멸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의원 그 정도면 아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을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폐지해 버리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그 승부수가 지금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십시오.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저는 보나 안 보나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판결을 할 가능성이 오래 가지고 갈 가능성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은 3일 만에 각하해 버린다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과장된 목소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하루 일을 했어요. 이틀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봤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핵한다? 예. 24시간 동안 했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정말 민주당에 대한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오십시오. 업무방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업무방해죠? 탄핵 소추안 가결한 게 업무방해입니까?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게 업무방해입니까? 국정조사하는 게 업무방해입니까? 아니면 국정감사하는 게 업무방해입니까? 그리고 법카 유형 의혹과 관련해서 형사고발하는 게 업무방해입니까? 다 헌법과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보장된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업무방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너무 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란 겁니다. 직권이 있다 하더라도 남용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방해하면 변호사님 법 전문가잖아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세요. 그래서 검찰이 고소한다고 하니까 하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자, 여기서 이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